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풀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손풀의 박광호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되나, 형사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형사고소를 해야 되나, 뭐 다양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것은 그때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입건되지가 않은 경우, 네, 맞습니다. 그걸 위주로 다뤄볼 거고요. 입건된 경우는 이미 뭐 형사 고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형사 합의를 하는 거는 또 금액과 관련된 문제만 될 거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블랙박스 상으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경찰에 신고는 안 하고 보험사 신고만 해서 나중에 이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지금 가해자를 형사고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 그리고 형사고소 이전에 그냥 합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대 중과실이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신호 위반 아니면 뭐 과속, 음주, 이거는 뭐 확실하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 그런 빈도가 가장 크죠. 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음주운전. 아마 이 네 가지가 가장 네.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음주운전 같은 거는 운전자가 내리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경찰 신고를 하는데, 뭐 과속, 그리고 뭐 차선, 차선 위반으로 이런 그건데 것들이 이제 좀 신고를 안 하시고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처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앙선 침범 같은 뭐 중요한 어떤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이제 사소한 접촉이 된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나중에 이거는 12대 중과실로 좀 형사 합의를 좀 합의금을 더 가해자에게 받아야겠다라고 할 경우에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대한 뭐 변호사 보수라든지 합의금까지도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네. 내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내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경찰 신고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이 형사합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형사합의를 이제 할 때 상대방의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합의를 하기 전에 고소를 하면 결국 그 고소 대리 비용도 변호사 보수가 많이 들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쪽도 이미 이제 고소가 된 마당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상의 사유만 되지 이제 죄가 안 되는 네, 그런 이게 경우는 아니거든요. 반의사 불벌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이 혹은 검사가 이 조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제 상대 측 보험사에서 전임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형벌은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들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또 마찬가지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블랙박스상으로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소를 하기 전에 그쪽 상대방이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야만 합의를 할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좀 합리적으로 그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리 형사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뭐 대리인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 직접 가해자 측과 연락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요점은 그런 12대 중과실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권력의 도입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배상도 없는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형사합의금 그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뭐 따로 받을 수는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이걸 별도로 받았지만 만약에 민사상으로 또 별도로 만약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그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가 아마 고려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별도니 본질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이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에서 그게 공제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은 경찰 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뭐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당사자와 어떤 전화 통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한테 그런 비슷한 사안이 있으니까 지금 비슷한 사안을 실제로 해결해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탄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